좋아야 조금 비켜라. 어? 조금만 비켜. 좋아야 낙엽 쓸고 보자. 자, 일로 와. 로이스, 올강아. 올강. 청소로 심신을 단련시키고 아이고. 앉아. 아, 너 오늘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너는 이 도량을 잘 지키고 보살들 오면 짖지 말고, 알았지? 아, 이 강아지들이 버려진 개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이렇게 식구가 많이 늘었어요. 얘는 이제 그 월강인데요. 여기서 최고 대장이고요. 차에 뒷다리가 찡겼는 거를 여기 절에 와서 이제 그 치료를 해서 같이 함께 식구가 되었고요. 이 도선이는 총을 맞아가지고 수술을 3번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표 없이 잘 걸어 다녀요. 이거리는 6, 7년 전에 산에서 그냥 내려왔어요. 이거리의 딸이 로이스예요. 아이고. 돌봄으로 깨달음을 얻고 있답니다. 얘는 좋아하고요. 얘는 로또예요. 입양한 지가 한 2개월 정도 됐어요. 이런 털옷을 입고 있으면 사람들이 천하게 보잖아요. 아주 귀하게 보라고. 야, 오늘 누이가 오늘 지금 출근할 시간이다. 절 식구는 이뿐만이 아니라네요. 견보살만 모두 11마리. 보자. 예, 달아, 루이, 사라, 별아, 별이, 사넬. 여기는 그 수행하는 개들인데요. 이 많은 개들이 밖에 나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주고 사람들이 그 위협할까봐 그래도 개들만의 여기서 참선 도량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대형견들은 분리해뒀답니다. 참선하다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한 명씩 나와서 하루에 1일 한 명씩 외출을 시켜서 사회성을 좀 길러가지고. 루이. 오늘은 루이가 외출하는 날. 석방. 루이 석방. 루이 가자. 어디 특별한 곳을 가나 싶었는데 도착한 곳은 절 뒤편에 있는 작은 텃밭. 이 일과 산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으니. 어이구, 몸뚱이. 아, 나 좋다.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까요? 이 추위에도 식물들이 이렇게 살아가 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주 신이 난 견보살들. 야무지게 봄동을 뜯고 씹으며 이 겨울 귀한 채소 맛을 즐깁니다. 그래 뭐 개들이 뭐 도움을 주면 뭐 크게 얼마나 주겠습니까? 같이 노는 것만 해도 좋죠. 얘들도 뭐 그 풀을 참 좋아해요. 채식을. 저는 풀 먹고요. 즐겨 먹고. 견보살들에게는 자연이 놀이터이자 맛있는 식량 창고. 야, 너거 지금 여기서 얼음 하도 먹냐? 겨울에만 맛볼 수 있는 거. 술 먹고 목말라서. 네네네네. 네, 요 야들은 뭐 자연 아이스크림이죠 이게. 아이스케이크. 가자, 이제 가자. 도선이 가자. 가자. 해암 스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르는 견보살들입니다. 자, 이거 강아지들 봄동 넣고 건강하게 요리 좀 해주세요. 기특한 견보살들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신선한 봄동을 넣고 푹 끓여낸 돼지고기. 그런데 여긴 절이 아니던가요? 겨울에 춥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잘 생활하려면 고기를 먹어야지 겨울을 잘 나기 때문에 고기가 좀 있어야 돼요. 오직 견보살들을 위한 겨울 보양식. 고기가 먹음직스럽게 잘 익었네. 야들야들하게 익은 돼지고기는 견보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그렇다 보니 얘들은 뭐 돼지고기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 종종 이렇게 고기로 보신을 시킨다네요. 일로. 야.
아프고 버려졌던 생명을 거두고 보살피는 일.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야들 로또 모두 되겠나?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외로운 수행자의 길에 늘 함께인 동행 견보살들이 생겼으니까요. 이 거리는 뭐 식탐이 많아서 많이 먹고 개들이 배추도 잘 먹잖아요. 뭐 한 그릇 뚝딱이네요. 한 소철. 내가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현생 2개월 차 견보살들은 아직 배가 차지 않은 모양. 다사다난한 하루가 이렇게 저뭅니다. 자, 도순아 자러 가자. 일로 온다. 도순아 일로 와. 도순이요 들어가. 잘 자라. 내일 보자. 어디서 들어가. 어서. 견보살들을 위한 아늑한 집. 여기 강아지들 집이에요. 이건 도순이 집이고 이건 로이스 집이고. 좋아야 잘 자라. 좋은 꿈꾸고. 대웅전 옆에 마련해준 특별한 이유. 개들도 빨리 깨달아서 부처님 법문을 많이 듣고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개들도 좋아해요. 견불심이 깊어져 내세에는 인간으로 태어나 되풀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스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스름한 이른 새벽. 먼 동이 트기도 전에 법당을 찾은 해암 스님과 견보살들. 오늘도 무사 안녕을 기원하며 새벽 예불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초보 견보살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놀아달라 옷자락을 물고 늘어지는데요. 좋아야. 개들도 예불 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불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출가한 지 59년째인 해암 스님. 도선사에 온 지도 언 20년이 됐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가 불성이 다 있다 했다. 그러면 이 털로 서 있는 개들도 부처님의 법문을 듣겠다는데. 얘들아, 기도 잘했냐? 월강아, 아이고, 그래. 아이고, 좋아하구나. 좋아도 기도했네. 자, 우리 해보자. 저, 봐라. 햇볕을 보고 좋은 기운 받아서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견보살들과 참선 수행을 마치고 나니 이내 불자들의 발걸음으로 절이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반기는 건 다름 아닌 견보살들. 길 안내까지 나섭니다. 귀여움으로 불자들의 불심에 불을 지피는 견보살들. 저를 찾는 발걸음이 곱절이 됐답니다. 얼마나 싸운지 모르는데 구멍 한 개 갖고 싸우고 있어요. 장난치는 거야. 지금 찍고 있어요. 언제부터 보셨어요, 얘네들? 야야, 제가 저번 주에 2주 전에 와고 봤죠. 이렇게 절에서 얘네들 보면 어떠세요? 귀엽죠? 우리 개도 갖다 놔까 싶다. 엄마 지금 장난치고 있어. 절이 주는 평안과 더불어 견보살들에게 받는 삶의 위안. 니또다 짜증나? 너무 좋아요, 저는. 이게 왜 절에 가면 좀 어째 보면 좀 삭막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있으면 정이 있고 따뜻해요, 여기 오면. 네. 본격적인 법회가 시작되면 견보살들이 하나둘 법당으로 서둘러 들어갑니다. 로이스와 샤넬은 해암 스님 옆에 자리를 잡는가 했더니
보살들과 인사 나누며 종횡무진. 그러다 보면 이렇게 간식도 가끔 먹게 된답니다. 철부지 좋아하는 불서를 장난감 삼아 노는데요. 이런 행동도 수행의 일부랍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들을 혼내지 않죠. 손불하세요. 견보살들 덕에 긴 버프가 짧게만 느껴진답니다. 아이고 따뜻했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가방 가져가도 돼요. 비계 다 하셨어요? 방해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이 방해 주는 건 없잖아요. 옆에서 가만 앉아갖고 쳐다만 보고 있는데 방해되는 건 없어요. 너무 좋아요. 좀 이 강아지들이 법당에 들어오고 이런 게 조금 생소했는데 딴 데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좀 자유롭다는 생각 너무 좋았고요. 개들은 개들만의 어떤 살아가는 어떤 권리가 있고요. 우리 이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살아가는 권리가 있는데 그게 분리되고 객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반려견들이 많이 키움으로써 잃는 것보다도 얻는 것이 더 많아요. 우리가 배울 것도 많고요. 개들도 우리 사랑과 교감을 통해서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세상의 모든 생명은 존중받고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러하답니다. 도선아, 가자. 가자. 좋아. 그 뜻을 이어 거둔 또 다른 인연. 호동아, 여기는 묘저감입니다. 여기 보면 고양이들이 조용하게 참선하는 수영 도량입니다. 얘는 호동이에요, 호동이 안너예요, 안너. 마리아. 얘들이 추우니까 월동 준비를 해줘야지. 아이고, 따뜻하게. 요 개들은 참 이 고양이들은 추위에 약해요. 그래서 따뜻하게 보온을 잘 해줘야 돼요. 자, 호동아 따뜻하냐? 과한 관심이 부담스러운 묘보살. 겁나게 따뜻하다는데. 행동으로 표현하는데요. 마음은 몰라주네. 그래도 맡은 바 소임은 다합니다. 맛있게 먹어. 한 마리씩 거두다 보니 모두 14마리. 처음에 내가 저리 오니까 길고양이들이 36마리 정도 많을 때는 그랬어요. 근데 월광이가 어느 정도 크면서부터 야성이 돋아나서 고양이를 쫓고 또 다치게 하고 저거 야성으로서 그러는 것인데 혼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우스를 지어서 고양이 이 묘저감을 만들었어요. 앙숙인 개와 고양이가 불심 하나로 더불어 살아가는 중입니다. 자, 가자. 견부람의 가자. 보살들에게도 애정과 관심은 공평하게 적용되는데요. 이리 와. 자, 일로. 돌아. 더 합격. 메리 성공. 자. 돌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지하며 사는 것 같죠? 루이야. 살아 올라와. 그래. 여기 있는 개들은 보다시피 요 안에서 갬블 안 하면서 통수중하다 보니까 따분할까 봐 운동을 걷기 훈련을 시키죠. 내가 개 타잔입니다. 함께 뛰어놀며 흐트러진 몸과 마음을 가다듬게 해주는 보살들 덕분에 삶이 힘들지도 무의미하지도 않답니다. 한 10년 이상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내 아주 친한 그 가족 같고 또는 동생 같고 앞으로 이 강아지들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긴 일주문길이 명소가 됐다는 이 사찰. 일단 스님들을 만나봐야겠습니다. 잘 잡아. 아, 이거 나한테 너무 높은데? 다리가 좀 짧긴 짧아.
예, 머리는 큰데. 도반이라고 하죠. 두 스님은 친구 사이입니다. 아, 숨겨진 나의 키를 공개해야 되나? 너무하는 거 일도 아니죠? 잘하고 수행도 잘하는 관음사의 인재랍니다. 우리 영산대제라고 준비한다고 등하고 이제 국화꽃하고 우리는 거기 더불어 가지고 안 이제 달렸어. 한라산신제하고 결합해 해가지고 같이 하는 큰 행사죠. 여기가 이제 우리 관음사의 이제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얼마 전에 이제 우영우 촬영지로도 이렇게 소개가 돼가지고 덕분에 이제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좀 방문을 하게 되고 여기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밭을 쓰고 계시고 육지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제주 감성. 모자 같기도 하고 우산 같기도 한데요. 이제 밖에 부처님을 모시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법당 같이 닷집, 수미단, 불단 뭐 그런 뜻으로도 볼 수 있죠. 길게 늘어선 불상들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스님들의 안내를 받아 사찰을 구경할 참인데요.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관음사는 제주의 역사를 함께 겪어온 절로도 유명합니다. 웬 작은 굴로 안내하는 응진 스님. 해얼굴이라는 곳이 여기 조그마한 굴인데 조선시대 미신타파라는 미명 아래 제주 사찰이 모두 없어지고 관음사 역시 사라졌지만 한 스님의 원력으로 다시 세워졌다는데요. 해월당 공정한 스님께서 치열하게 이렇게 기도 정진하시면서 공부하시던 해얼굴입니다. 정말 작죠. 사람 몇 사람 들어올 수도 없는 이 공간에서 이제 관음사를 이제 재창건하시려고 열심히 기도하셨죠. 관음사의 재창건으로 사라졌던 제주 불교가 복원되었고 지금까지 명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월굴을 나와 스님들을 따라간 곳은 일주문 다음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개불입니다. 여기도 우영우 촬영지라서 또, 그래요? 사람들이 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는 곳이기도. 금동 미륵불 뒤에 줄지어선 수많은 나한 상에는 갖가지 소원과 바람이 담겨 있겠지요. 변화무쌍한 날씨를 보니 제주라는 게 실감납니다. 여기 날씨가 이래요. 인생이 이래요. 비가 왔다가 그쳤다. 뜬금없이 비가 왔다가 뜬금없이 그치고 갑자기 왔다가 갑자기 그치고. 자연의 섭리와 인생은 수행자라도 알 길이 없습니다. 인기척에도 도망치지 않는 노루를 만날 줄도 몰랐죠. 말주도 내려오고 노루도 내려오고. 여기 한라산인갑다 하죠. 밤새 절에 이제 풀 뜯어 먹다가 똥을 진짜 한 바가지 쌓아놓고 아침 되면 없고. 이곳은 관음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법당입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약속이나 한 듯 오게 된다는데요. 인적이 드물고 풍경이 좋아서 주로 참선을 위해 오른다는 이곳은 스님들에게는 아주 훌륭한 휴식처. 우정을 나누는 비밀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마시죠. 오늘 날씨 한잔하세요.
같은 곳에서 같은 길을 가는 스님들. 지붕 아래서는 비가 오는 게 반갑고 이 지붕 바깥에서는 비가 오는 게 무섭지. 그러나 도반과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다는데요. 두 스님의 인연이 궁금해졌습니다. 약 그러니까 20년 좀 넘었죠. 그때 부산의 보모사람절에서 같이 처음 출가해가지고 병아리 중이었죠 그때는. 그때 이제 제일 힘든 시기에 처음 출가해서 이제 같이 그 4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보내고. 맛있는 것도 많다. 잘해주겠다. 같이 살자고. 흐느끼면서 부탁을 하더라고. 뭘 느끼면서. 그래서 함께 수도하는 벗을 불교에서는 도반이라고 합니다. 수행자에게 도반은 친구이자 나를 다스려주는 스승이기도 하다는데요. 우리 이제 20년 중노릇을 했는데 그동안에 태풍 못지않은 바람도 많이 불었었고 온갖 풍파라고 그러죠. 풍파. 그런 게 우리가 성장할 때 이제 성장통이라 하잖아요. 사람 인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서로 의지하는 도반끼리. 다 뭐 스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그 고쳐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힘든 시기가 다 있죠. 그 힘든 과정 속에 이제 도반이 옆에 있으면 많은 힘이 되고 위로가 되죠. 수행자의 삶은 참고 견디는 것. 힘든 시기가 올 때마다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돕고 함께 성장하는 사이. 그게 바로 도반이랍니다. 스님들은 기도 시간 외에는 각자 맡은 일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2년 전 관음사로 온 이유가 도반인 응진 스님 때문이기도 하지만 소임이 마음에 들었다고도 하는데요. 담당 일이신 거예요? 예, 제 소임이 산감입니다. 산감. 도량 내에 이제 조경이나 이런 도량 주변에 나무들 단속하고 정리하고 그러는 거죠. 대나무가요 이렇게 뿌리까지 자른다 해도 낫 들고 가위 들고 와서 또 이렇게 쳐야 돼요. 근데 이게 딱 우리 스님들 삭발하는 거라 똑같거든요. 스님들 삭발하는 거를 이제 무명초를 자른다고 그러잖아요. 무명초. 무명의 풀. 내 마음에 무명, 어리석음. 그거를 이제 자기가 끊임없이 살피고 자를 거 자르고 다스릴 거 다스려가는 그것 같은 거죠. 방심하면 무섭게 자라는 마음의 풀을 잘라내는 일. 올바른 부처의 길로 가기 위한 마음 공부입니다. 한라산 650m 기슭에 있는 관음산은 발 닿는 모든 곳이 포행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공스님 소풍 갈 준비합시다. 마무리 제가 할게. 볶음김치. 직접 도시락까지 싸는데요. 스님의 날렵한 손길을 보니 한두 번 만들어 본 솜씨가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열심히 해보신 적 있으세요? 강원에 이제 원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소풍을 계절별로 가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그 치문반, 그러니까 1학년 스님들이 싸요. 김밥을 싸. 거기에 이제 뭐 다른 건 안 들어가니까 우엉을 많이 넣는 거예요. 그럼 우엉이 많이 들어서 맛있거든요. 우엉 김밥. 그거 이제 몇 번 싸봤죠. 그게 좀 마음 드십니까, 선생님? 아니 아직 멀었어요. 아직 좀 더. 아직은 따로따로 놀아. 김 따로, 밥 따로. 뜨거워가지고. 오래전 나란히 김밥을 싸던 그때로 돌아가는 듯합니다. 이게 먹음직스러운 크기, 이게 또 중요하단 말이죠.
자, 먹음직스러지 않? 이건 가슴을 위한 나의 마음. 아, 맛있겠다. 소풍을 굳이 멀리 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길 보고 저길 보아도 절경이니까요. 아, 이 구름이 이쁘다. 블루스카이네, 블루스카이. 제주 산지에 있는 천들은 거의 대부분 건천이거든요. 근데 제주가 비가 올 땐 또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말랐던 천에 그냥 물이 콸콸콸 넘쳐 흐르는 겁니다. 그런데 비가 그치고 그 다음날 가보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라 있어요. 그런 데가 많아요. 거의 90% 이상은 건천이죠. 스님들이 정한 오늘의 소풍 장소입니다. 사찰 근처의 작은 오름인데요. 아, 여기가 큰 바림의 오름이라고 스님들 밥그릇을 바르라고 합니다. 바리떼라고도 하고. 여기 오름 정상의 분화구 모양이 그 바루 모양을 닮았다 해서 바리떼, 큰 바림의 오름. 일부러 여기 오신 건가요, 그러면? 뭐 일부러 올려온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여기 오름 이름도 절집하고 또 관계가 있네요. 부처가 되기 위한 열반으로 가는 길. 수행의 완성이 아닌 완성으로 가는 과정에 있기에 때론 답답하고 조바심도 난다는데요. 그래서 스님들에게도 때로는 힐링이 필요하답니다. 스무 살 어린 날에 만나 소중히 이어온 인연. 20년 넘게 이어온 우정에 힘이 절로 납니다. 이제 밥을 먹어보자. 소풍의 하이라이트죠. 아, 냄새 좋아. 아침부터 싼 건데. 맛이 어떤가요? 역시 연불하면서 싼 주먹밥이라는 거 맛있네. 도반과 함께 먹으니 더 맛있습니다. 뭐든지 인연 따라 가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 억지로 한다고 계속 공부를 해보니까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 자연스러운 인연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될 것 같아요. 부처님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반이 전부라고까지 얘기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길을 잘 잡아가게끔 잡아준 선지식들이죠. 뭐 스승 따로 도반 따로가 아니고 도반 있고 스승. 저 너머 한라산 정기가 절까지 닿아서 웅장함을 더하는 곳. 사찰의 기품, 제주의 정취와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아름다운 제주의 절 생활이 궁금한데요. 마침 스님들을 만났습니다. 밭에 배추 심어요. 네, 여기 우리 절에서 갓작물을 심어서 고향 올리고. 겨울 김장을 대비해 이맘때면 하는 일인데요. 농사도 수행자가 지켜야 할 울력의 하나랍니다. 옛날 스님들은 일부작 일불식이라고 하루 이러지 않으면 하루 밥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과거의 스님들은 전부 다 자급자족이에요. 울력엔 늘 주지 스님이 앞장섭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밭으로 들로 나와야 한답니다. 울력이란 수행자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울력이라는 건 내 주변에 정리를 하는 것 있잖아요. 어지러운 걸, 지저분한 걸 깨끗하게 한다.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절에 살면서 세 가지 해야 되는 게 아침 예불, 그 다음에 공양, 울력. 요거는 뭔 일이 있어도 내가 몸이 아프지 않으면 꼭 참석을 해야 돼요. 도반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내 마음을 수행해가면서 마음을 닦아가면서 하심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여건을 만드는 게 이게 수행입니다. 번뇌 속가낸 고운 자리에 희망을 심는 일이라 생각하면 울력도 고되지 않다는데요. 아름답기로 소문난 제주 올레길 8코스에 있는 사찰. 중앙의 거대한 법당은 동양에서도 손꼽히는 규모라죠. 올력 뒤에는 꿀맛 같은 고구마도 따라옵니다. 제주도 바닷가 절의 새참이라. 왠지 낭만적이기까지 한데요. 절주배는 스님들이 수행을 하다 보면은 간식이 먹고프잖아요. 그런 스님들이 간식 먹고프다 소리를 못해요. 그럼 울력 합시다 합니다. 그럼 울력 끝나면은 간식이 나와요. 간식 먹고프면 울력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간식 먹고프서 한 건 아닙니다. 불자가 아닌 여행자도 와서 쉬어간다는 이곳. 3층 팔짝 지붕의 대법당이 특히 시선을 끌어당기는데요. 지붕 처마를 떠받치며 기둥 사이사이 촘촘한 장식들이 멋스러움을 더합니다. 변덕스러운 날씨도 제주에서는 자연스러운 일. 사찰을 호위하듯 늠름한 돌 하루방까지 제주의 특색 곳곳에 담아 비 오는 날 운치가 한껏 더 살아나네요. 이곳에 있으면 근심 걱정 다 씻어낼 것만 같습니다. 굳은 날이든 맑은 날이든 제 소임을 다하는 것이 수행자의 목. 차분히 일과를 이어가는 정법 스님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비를 피해 법당으로 가나 했더니 더 깊숙이 들어가는데요. 어디로 가는 걸까요? 기둥을 따라 도니 계단이 나옵니다. 여긴 비바람 피해 법당과 요사체로 편히 오갈 수 있는 지하 통로라는군요. 그 통로 끄트머리에는 또 다른 비밀스런 공간도 있다는데요. 어딘가 보았더니 승복을 관리하는 방이랍니다. 직접 옷을 빨래하고 다려 입는다는 스님. 출가 23년째 고된 수행의 흔적이 승복에서도 묻어납니다. 왜 새로 안 사시고? 저 호텔은 버릴 수는 없잖아요. 아깝잖아. 검소함도 수행자의 덕목.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더 가고 싶으면 위라도 있어라.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 일어난 생각들을 흐트러지지 않게 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자꾸 구겨지는 마음을 바로잡듯 일어나는 번뇌의 주름을 곧게 펴듯 다림질 하나도 수행이라 생각하며 허투루 하지 않는답니다. 늘 맑은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부처님 앞에 떳떳해지는 길이자 불자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 믿기 때문이죠.
새벽 예불에는 늘 함께하는 불자들이 있는데요. 저마다의 소망과 눈물이 조용히 법당을 채웁니다. 그 절절한 마음 하나하나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것이 수행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스님들이 또 출동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중한 울력을 해야 한다는데요. 자, 이제 이쪽으로 와서 앞치마 하고 승복만큼 자주 입는 앞치마. 무슨 울력인지 비장하기까지 합니다. 선생님 어떤 준비하시는 거예요? 저는 부처님 먼지털이 준비하는 거예요. 부처님 먼지털이하고 상단 청소하는 것도 수행의 한 부분이에요. 물론 울력이 수행이 될 수도 있는데, 예. 근데 울력은 그 말대로 우리가 노동을 하는 거고, 부처님 가서 몸 닦고 그런 걸 노동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예, 우리 스님들은 어차피 출가자들은 이게 하나의 내 수행이 방편이다 생각하고 수행이다 생각하고 아주 지극정성 진정한 마음으로 있겠다는 겁니다. 법당의 주불로 모셔진 비로자나불은 높이 4.5m에 달하는 대형 불상인 만큼 관리가 쉽지 않은데요. 속세에 때 묻은 자는 할 수 없는 오직 이곳 스님들에게만 허락된 일이라 경건하게 치러야 합니다. 혹여 마음에 먼지가 앉을까 번뇌 쌓이는 것을 더욱 경계하자 끊임없이 되뇌며 정성을 쏟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요. 수행이라 생각하니까 내 마음에 때도 이렇게 벗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 먼지도 번뇌만상도 이 덕에 부처님을 자세히 보고 가까이서 기도도 드리니 이보다 더 기쁜 울력이 있을까 한답니다. 대청소는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따라가 보니 법당과 함께 사찰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전각을 만납니다. 부처님의 제자인 나한과 석가모니 불상을 모신 나한전입니다. 각기 다른 얼굴과 표정으로 맞아주는 나한을 보면 수행자는 어떤 얼굴이어야 하나 생각하면 더욱 작아지고 겸손해진다는 스님들. 혹여 찰나라도 헛된 생각을 한 적은 없는지 냉철히 돌아보면 한없이 부끄러워지고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답니다. 마음을 쏟아야 하기에 말은 아껴야 한다는데요. 부처님의 먼지를 털어내는 거잖아요. 번뇌를 털어내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정성껏 해서 닦는 거니까 우리가 부처님 닦고 이렇게 할 때는 아주 지극정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 이거를 무건을 해야 된다, 무건.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마음도 닦이지 않으리라. 몸보다 마음이 더 고된 울력입니다. 지칠 땐 바닷가 포행으로 충전합니다. 울력 후 포행에 내면은 더욱 맑아진다는데요. 이것이 제주의 스님만이 누리는 행복.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가슴 통쾌한 길을 걸을 수 있죠. 지척에 이런 천연의 비경이라니요. 폐쇄된 공간에 살다 보니까 스님들도 스님들 못지않게 스트레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풀고자 이렇게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원래 아기자기한 산이 없어요. 한라산 하나 둥그러 있어갖고, 그런데 바다는 아기자기한 바다가 많아갖고 바다를 주로 많이 나옵니다. 산으로 가는 것도. 바람은 차도 명상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길.
매번 걸어도 다른 모습의 길, 한결같은 걸음으로 함께합니다. 잔잔히 걷다 보면 뜻밖의 선물을 준다는 바다.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화산이 폭발할 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무려 20m 높이의 돌기둥. 외돌개란 이름처럼 홀로 외로이 서 있지만 해안 절벽에 부서지는 파도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모습이 황홀할 따름이죠. 내가 클 적에 바위가 지금 육지랑 같이 있었잖아요, 같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파도가 치면서 점점 깎여갖고 이게 혼자 외톨이가 된 거죠. 깎여 나가서. 그러니까 금생이 아니고 전생에 내가 태어났을 적엔 붙어 있었는데 벌써 뭐 몇 겁이 지나니까. 믿어요, 저는. 순수하게 믿어요. 안에서 수행만 하다가 이제 기분이 전환되죠. 전환돼서 바닥도 정해진다고. 얼마나 깎이고 깎여야 일이 아름답고 고고할 수가 있을까. 수행자의 길도 외롭지만 아름다운 길. 도반과 함께여도 수행은 홀로 감당하는 거랍니다. 모진 바람을 기꺼이 맞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더 정신 사납지 않으세요? 바람과 함께 번뇌망상이 다 사라지는 기분들. 바다도 와보면 어떤 때는 잔잔한 날이 있고 오늘같이 바람 불 적에는 파도가 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생의 마음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바다는 잔잔한데 바람이 가만히 놔두질 않는 게 바람이 파도를 일으키는 것처럼 내 마음도 잔잔하고 평온하게끔 하려고 자꾸 바다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거죠. 스님들은 압니다. 먹구름은 곧 거칠 것이고 바다는 본래 고요한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요. 지리산 골짜기. 감히 헤아릴 수도 없는 구름 위의 선계와 인간의 땅 사이 극락정토를 꿈꾸는 도량이 있습니다. 화엄사. 삼국시대 승려였던 연기가 세웠다는 천년 고찰입니다. 수없이 많은 고승들이 부처님께 단심을 바쳤던 곳. 인간과 자연, 우주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화엄사상의 총본산 화엄사에는 몇 개의 암자가 있습니다. 오래전 9층 석탑이 있었다는 9층암도 그중 하나죠. 오래간 석탑은 암자 입구 감나무 아래서 스님을 만났습니다. 어이, 와, 스님, 잘 받으시네요? 살다 보면은 먹고 살려면 뭐든지 다 해야 되는. 깜짝 놀랐네. 받아줄 사람이 없어. 우와. 달인이신데요? 감사하는 날이? 예. 구층암의 암주 덕재 스님 18년째 홀로 선방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할 일이 많은 가을엔 더 바쁠 수밖에요. 통째로 먹어야 맛있어요. 안 떨고요? 응? 다 익었어요?
한가니까 안 넣었어. 이것만 따시면 돼요? 응. 오늘 먹을 것만. 한꺼번에 다 안 따시네요? 응. 한꺼번에 감을 다 따버리면은 너무 삭막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감 열려 있는 것만 얼마나 정겨워요. 가을에 그 정겨. 장대 여기 놔두면은 말도 없이 따먹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리 이런 사찰에 와서 그런 재미라도 있어야죠. 구층암에는 과실수가 여럿 있습니다. 그중 으뜸은 불당 앞을 지키는 모과나무. 그 모습이 특이해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랍니다. 스님 이게 몇 년 된 모과나무예요? 이게 1000년을 넘게 봐요. 1000년? 네. 일반 나무들은 이렇게 가면은 서로 안 붙거든요. 근데 모과나무는 한 몸이 돼버립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가 해서 얘가 만나고 또 그 가지가 하나 헤어져서 얘하고 또 만나고 모과나무는 이렇게 살면서 서로 만나서 헤어졌다 그런 거예요. 두 그루 나무가 제각각 줄기를 뻗어 올리다 결국 서로에게 기대어 향기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봄보다는 진짜 뭐가 열린 거 보니까 정말 예쁘네요. 지금 뭐가 하나만 얻어가도 될까요? 네, 따는 건 아니고 떨어진 건 주워 가져가는 거예요. 향 잘 맡으셔서 좋은 거 가져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쁘게 골라놓으시면 아, 진짜 좋아요. 그거보다 이게 향이 더 나아요. 다 가져갈까요? 아, 뭐가 진짜 노란 냄새가 나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스님이 주신 게 진짜 진해요. 타네요. 진해요. 노란 냄새가 나요. 모갈색 같은 느낌이 확 느껴지는. 모과나무는 향기만 좋은 게 아니라 쓰임새도 참 많답니다. 스님, 이건 기둥이 특이한데요? 네. 이게 이제 모과나무예요. 아, 그 모과나무? 네. 아까 저 나무에서 벼가지고 이 기둥을 한 거예요. 단단하고 광택이 있어 가구와 장기알, 도장을 만들어 쓴다는 모과나무. 주름지고 옹이가 박힌 모습 그대로 요사체 지붕을 바치고 있습니다. 이 모과나무로 왜 기둥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편안함을 잘 느끼라고요. 편안함을 느끼라고? 네. 우리가 가장 편안함은 자연스러움. 자연 그 자체. 근데 이 막 따듬으면은 너무 정돈되어 있는 거니까 전동된 사람은 조글망정 나의 자유분방한 성격은 깎는 게 별로예요. 몰라요? 혹시 전생에 내가 했는가도.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귀하다는 스님.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 이 땅에 허투루 온 것은 없기 때문이라죠. 지금 따시는 게 뭐예요? 율무예요. 율무? 예. 율무차 할 때 율무? 예, 맞습니다. 이거 차 끓여 드시게 이것도? 아니요. 그러면요? 스님들 그 기도할 때 쓰는 염주 만들려고요. 염주를 율무로 만들어요? 네. 원래 염주로 율무로 만들었어요, 염주를 옛날에는. 우리가 먹는 율무보다 알이 굵고 단단한 염주 율무입니다. 본디 염주는 보리수 열매로 만드는데 우리 땅에서는 키우기 어려워 다른 나무나 율무 씨앗을 이용해 염주를 만듭니다. 가볍고 단단해서 좋다는데요. 그걸 다 뚫어가지고 또 꿰서 왜 이런 게 눈에 잘 들어오는지 몰라. 이렇게 일머리가 보여.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해. 다른 사람은 환하게 가르쳐줘도 못해. 아, 다 드신 거부터? 네.
염주는 수행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이 율무염주는 율무 자체 씨앗과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땅속에 이걸 다시 심으면 납니다. 나중에 어디 무인들 가갖고 먹을 게 없으면 이거 심어가지고 키워서 먹으면 돼요. 근데 언제 먹어요? 1년 동안 기다려야 되겠지만은. 스님들은 산에서 율무를 보면 합장을 합니다. 열반에 든 수행자의 염주에서 싹이 텄다고 믿기 때문이라죠. 여기 세 개 있어. 뭐가 있어요? 차 씨앗. 차 씨앗이요? 어떤 게 차 씨앗이에요? 여기 이게 늦가을 차나무에 씨앗이 맺혔습니다. 오일 만들려고요. 오일이요? 기름을 만들어서 뭐 했어요? 피부 습진 같은 데 발라놓으면 괜찮더라고요. 그래요? 7년 이상 키워야 씨앗이 맺히고 이만큼 기름을 짜려면 100개 넘는 씨앗이 필요합니다. 양지바른 산밭, 큰 나무 그늘 아래 차를 키웁니다. 찻잎이 햇빛을 쬐려고 앞다퉈 자라지만 따로 가지치기를 하지 않아 차 맛이 순하고 부드럽다고 하는데요. 찻잎은 1년 내내 여러 번 수확하지만 씨앗은 딱 이맘때만 딸 수 있어 더 귀하답니다. 혹시 녹차꽃 본 적 있어요? 녹차꽃이요? 네. 아니요, 처음인데? 여기 녹차꽃. 얘 꽃이 떨어져서 이 열매가 맺기까지는 18개월이 걸려요. 아, 그렇게 오래 걸려요? 네. 꽃잎만 몇 개 따가지고 차에다 뜨거운 물, 미거나 물 위에 먹으면 향이 달아요. 달짝지근해. 아, 저것도? 네. 씨앗을 따랴 잡풀을 베어내랴 차밭 일이 제법 많습니다. 스님? 네, 말씀. 어서 와요. 근데 이 외국인 분은 누구세요? 봉사자요. 봉사자? 네. 프랑스에서 온 친구인데. 네. 이제 내가 저기 무포 코리아 어디 사이트에 가입돼 있어요. 네. 그래갖고 그걸 보고 찾아온 친구.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monk? It's very nice. Nice. gentle? 네. 맞아, 나 젠틀. 재밌어요. 2주 동안 구층암에 머물면서 차 농사를 돕고 있는 마르산느. 말이 잘 안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나 싶은데요. 이것도 컷. 컷. 이것도 컷. 콩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알았어. 힘들지 않아? 힘 안 들어? 괜찮아? 네, 괜찮아. 스님, 불고기 사줘. 한국이 좋아서 한 달 넘게 여행 중인 마르산느. 스님이 불고기 대신 향긋한 차 한 잔 내어주십니다. 은은한 향기가 일품인 녹차 꽃을 우립니다. 가을 꽃차에 계절이 흐릅니다. 어때? 맛있어요. 맛있다. 프랑스 말로 맛있다. 세봉. 시봉? 시봉? 프랑스 가을, 여기 가을? 네. 어디가 좋아? 이거. 여기가 좋아? 그럼 프랑스 가지 마. 초록을 다투던 숲은 어느새 가을 색으로 물들어갑니다. 해가 짧아진 산사의 오후. 한줌 남은 햇살이 아쉬운 계절입니다. 스님도 부지런히 차 농사 울력을 마무리하는데요. 여기가 스님의 곳간입니다. 항아리 이렇게 많아요?
아, 전부 다 차입니다. 아, 이거 차예요? 예. 오, 몇 년도부터 담그신 거예요? 내가 2005년도부터 차를 시작했으니까요. 찻잎을 따서 덮고 비비고 말린 후 항아리에서 발효시킵니다. 깨끗한 맛의 녹차, 발효된 황차와 청차 종류가 다양한데요. 이제 많이 만들어가고 몇 개 없어. 어린 찻잎을 시루에 찐 후 절구에 빻아서 엽전 모양으로 만든 돈차입니다. 이게 지금 16년도에 만들어서 차 기운은 그냥 그대로 있는데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요즘 인기 있는 보이차, 오랜 시간 발효시킨 흑차의 일종인데요. 이게 지금 하도 이제 보이차 그래서 그렇게 뭉쳐본 거예요, 실험 삼아. 늘 차를 연구하고 고민하는 스님. 가슴에 품은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빨리 이 항아리가 다 비워져야 된다. 네, 그래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건강해진다. 그럼 스님의 법과는 비워져야 좋은 거예요? 그래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건강해지죠. 이게 채워지면은 나는 건강할 수 있어. 조금씩 먹으니까. 짐이야. 많이 차여 있으면 어디 가져가기도 그렇고. 비울수록 채워진다는 스님의 곳간. 더 가벼이 살고 싶은 게 소망입니다. 지리산 계곡 따라 걷는 포행길. 위에 뭐가 있어요? 아, 이제 풍광이 좋은 곳이 있어요. 거기가 보면은 섬진강도 보이고 구례 들판이 다 보여요. 1시간 남짓 쉬엄쉬엄 걷다 보면 화엄사의 원찰이었던 연기암에 닿습니다. 전란으로 소실된 암자를 최근 복원한 곳인데요. 인생 순례길, 스님의 마음은 어디쯤 닿아 있을까요? 스님은 현재 스님의 삶에 만족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러고 살고 있죠. 이렇게 오늘 같은 날은 단풍이 여기 올라오니까 예쁘게 졌구만. 그러니까 날짜 잘 잡았어. 눈 감고 돌이켜보면 모든 게 감사할 뿐 빈 마음에 행복이 가득 찹니다.